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큰 변곡점을 맞은 분위기입니다. 한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중국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세종연구소 우정엽 박사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바쁘실 텐데. 자,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선지가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고 또 삼성전자라는 기업체를 찾아서 우리 대통령을 만난 것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두 정상이 오늘 공장을 시찰하고 난 후에 한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한국과 한국 업체의 중요성 등을 상당히 강조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안보라는 말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나온 얘기 같은데 자, 이런 경제 동맹, 기술 동맹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중국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또 중국의 군민 융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군과 민간 경제가 이제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중국이 추진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들 그리고 그것이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고 그것이 꼭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 선택 때문에 중국이 특별히 더 반발을 하는 것은 좀 명분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한데 중국이 반발해서 무슨 보복 같은 걸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기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교역으로 얻은 흑자가 약 243억 불인데 사실 전체 교역에서 반도체로 얻은 흑자가 269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통해서 얻은 흑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국이 우리와의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러한 현재의 교역 상태를 흐트리게 된다면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는 수급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얻고 있는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만약에 경제 보복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측면, 어떠한 영역에서 보복을 하게 될지는 매우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전혀 보복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들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당히 달라진 한미 관계 분위기부터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는데 우 박사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미국으로부터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몇 차례 저도 이제 확인을 한 바 있고 또 이제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밖에 안 됐지만 지난 선거 기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해온 한미 동맹 및 한국의 외교적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그러한 한국의 변화된 입장을 환영하고 또 큰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합의들이 크게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 반도체 공장 시찰에서 나온 것처럼 경제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지역 내 역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미 연합 방위 태세 및 확장 억제 등에 관해서 한국이 얼마나 더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문장들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큰 이견들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사드도 정상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이 과연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불만은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군 그리고 이제 한국군들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동맹으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 한일 정책 협의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한일 정책 협의단에 소속이 돼서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이 한미일 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 나갈 걸로 보십니까? 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일의 어떤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삼국이 공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이제 움직임이 곧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혁 박사께는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